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지상파 DMB 채널 U1을 통해서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KT 올레 IPTV에서는 서울경제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으니까요. 여러 루트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밤에 보니까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혼조세로 끝이 났더군요. 의미 없는 소폭의 상승과 소폭의 하락이었다. 종가는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역시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의 의향이 많다라는 22의 조금은 긍정적인 보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좀 전해졌습니다만 역시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단 한 가지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좀 많이 빠졌죠. 한 달 만에 1,900선을 내주었었는데요.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기관이 이끌어낸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 압박을 크게 했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 끝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그리고 어제 좀 과매도 됐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적인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코너들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 강정원 전문가님과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보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신노년역 지점 이의현 대리님과 함께 변곡점에 바짝 다가선 코스피의 흐름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투자 자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종 스캐닝 시간에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짜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정원의 3% 공략주로 스타트 해볼 텐데요. 시초가에 사서 3%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뭔지 그 해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일 국내장 마감과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코스피는 기관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앞세운 기관이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1870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도 규모는 올 1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올 정도로 어제 4,869억 원의 순매도를 좀 기록했고요. 코스피도 1,900포인트를 이탈한 1,874.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2 회의 결과가 실망을 좀 안겨줄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급락도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반기 IT나 자동차, 이런 시장의 어떤 주도주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애플과 소송 이후에 일단 영향이 감소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과 자동차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기관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 지자체가 2,175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전 부분에서 전 기관이 좀 고르게 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596억 원의 매도 우위를 좀 보였고요. 개인만 5,500억 순매수하면서 일단 지수를 받치려고 했습니다만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50억대와 37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역시도 기관이 305억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코스닥에서는 블루컴하고 인터플렉스, 이 애플이 아이폰 5가 예상보다 빨리 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는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어제는 순학교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다는 부분, 국영 GMM이라든가 재미있는 투자 이런 창투사 관련주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KB금융, SK, KT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선 네페스, SM, 메디포스, 컴투스, 네트웍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인버스, LG전자, 삼성 SDI, GS, 삼성카드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비옥스, AP시스템, 유니디스플레이, 다음과 CJM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끝난 미국 시장은 22 회의를 앞두고 일단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는 11.5포인트 하락한 상승한 13,047.4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1.5포인트 하락한 1403.44포인트, 나스닥도 5.79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마리오 드라기 22총재가 국채 매입 재개를 시사하면서 일단 시장에 관심이 좀 커진 부분은 있고요. 지난 그 1차 매입과 같이 국채 매입에 금리 상한선을 절대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뭐 광범위한 자산 매입보다는 국채 매입에 중점을 둔 그런 전략이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혼조세로 좀 마감을 냈고요.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달러 0.1달러 앞으로 하락한 1694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0.1% 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95.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제 주셨던 공략 종목 일단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51점 가운데 30승, 1승을 또 추가하셨는데 크루셜텍이었죠? 네, 크루셜텍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3.7% 11,1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3% 이상 성공해서 일단 뭐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겠고, 크루셜텍은 우리가 단기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실적과 같이 연계해서 적정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본다면 16,000원대까지의 적정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루셜텍 성공했는데요. 자, 오늘장 관심 종목 시초가에 잡았을 때 수익 3% 이상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국순당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순당은 국내 최대 전통주 제조업체고요. 매출 구성은 막걸리가 54%, 백세주가 30%를 차지하면서 이전에 백세주의 어떤 이미지에서 막걸리 비중의 매출이 참 높아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국 수출 확대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막걸리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 중국 위생부가 이 술과 음료에 대해 적용되는 위생 관련 규제에서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일단은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위생부가 막걸리에 대한 이 기존의 위생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 규정을 조만간 공포하게 되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국순당이라든가 이런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그 생막걸리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캔 막걸리만 수출이 왔습니다만 이 생막걸리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또 실적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16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80% 증가한 5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올해 상반기 수익성 관리를 위해서 좀 자제했던 이 마케팅 비용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뭐 주요 원재료비 가격이 좀 안정되고 있어서 이 원가 개선에 따른 이 증가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매수를 둘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주가가 바닥을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부분들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 국순당 중국 진출 기대감에 앞서 요 며칠 전에 이제 이틀 연속 급등한 바 있잖아요. 오늘 다시 움직여줄까요? 가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를 말씀드리겠고요. 시초가 네. 3% 이상, 손절가는 7,700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국순당 패턴이 바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놔서 오늘 제가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700원 지켜주시고요. 손절가를 유념해 주시고 오늘 시초가에 한번 잡아보십시오. 국순당 오늘의 공략 종목이었군요. 강정원 전문가님 공략주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6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프로그램 매물 때문이었었는데 오늘 대형주 움직임 동시효과 상황부터 미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일단 120만 원을 찾아가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올라오네요. 기아차, 모비스 역시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움직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생명, 현대중공업, 어제 사실 조선주도 조금 타격이 있었는데 오늘 반등까지는 글쎄요. 일단 시가에서는 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은행, 정유, 진행 괜찮을 분위기, 그리고 KB금융은 또 그렇지 못하네요. 약간 혼조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통신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통신주 지금 일단
LG전자를 먼저 보면 오늘 7만 원 정도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도 플러스 출발, SK텔레콤도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1,880선 정도의 시초가 나오겠네요. 네, 9월 6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한 달 만에 1,900을 내주고 글로벌 증시 대비 많이 빠져서 이게 웬일인가 했었었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반등을 조금이나마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동시효과 상황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황규섭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홀로 나오셔서 부담이 좀 크실 테지만 상세한 출발 상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좀 봐주시죠. 네, 어제 뭐 야간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슈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일단 ECB 통화정책 회의가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제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이던스 자체가 시장을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이던스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큰 것이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수혜를 좀 증권 시장에서 좀 얻을 것 같고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국채 매입 이후에 한 가지 더 기대했던 것은 이제 국채 상한선인데요. 국채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 국가들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장 좀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 때문에 좀 반등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승을 논하기엔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어제보다 0.5% 정도 오름 8포인트 올라서 지금 1880선 회복하고 1882선 3선 그려지고 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은 64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6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은 7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 주에 있는 쿼드러플 데이가 있기 때문에 동시 만기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 상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선물 상황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월 23일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오르지 않을 자리에서 좀 올랐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매를 끌어올린 것이고 현물에 손을 대지 않고 베이시스를 좀 악화시키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좀 차익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예전에 상승을 다시 시작하던 7월 말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선물 매도 포지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인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만기일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밀릴 것이라 많이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상승을 좀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컸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이따가 뭐 업종 스캐닝 시간에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별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파업 여파로 인해서 8월 판매량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엔 뭐 여전히 지금 1%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현대중공업 등은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요즘엔 참 중소형 장세라 그래서 많이 좋았는데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은 이득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종목 장세라고 해도 가는 종목만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지금 화장품주 무너졌고요. 그동안 잘 가던 뭐 게임주 지금 주춤하고 있고요. 매기가 좀 안 돌고 있죠. 엔터주도 지금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무너졌고요.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기가 다시 돌리려면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이런 중소형주 쪽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나빠야 대세 상승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어디 몰릴 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 아무래도 기관에 좀 나가고 있죠. 기관이 그동안 쭉 사들여서 8월 초부터 쭉 사들였던 물량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는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지금 개별 종목 테마주 위주보다는 대세적으로 올라가는 테마주들 따라잡으시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실적이 좀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좀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승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 0.5%,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늘 2%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1% 내외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안내 그리고 CJENM도 모두 강보합선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수급과 함께 양시장 출발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주식시장 얘기였고요. 외환과 채권시장의 출발도 역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외환과 채권시장 가기 이전에 잠깐 아주 독특한 종목이 코스피에 하나, 코스닥에 하나 있어서 시황만 조금 전달을 제가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업종 스캐닝 가서 종목에 대한 분석, 대응법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삼성 SDI는 보시와 완전히 굿바이를 했다는 소식에 드디어 이제 결별설의 실체가 드러났죠. 2.7% 오늘 갭 상승하면서 15만 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요. 목표가 18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삼성 SDI 제대로 주목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중국 쪽에 LED 보조금 지원 소식 때문인지 몰라도 서울반도체 오늘 2% 가까이 나왔으면서 2만 1,000원에는 주가 회복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환 채권시장 분석 한번 들어보죠. 역시 출발했을 텐데요. 한영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 차트가 이제 말씀하셨던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실패하고 어제 좀 떴는데 간밤에 유로화가 좀 반등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소폭 상승 출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환율의 방향성을 잡기는 아직 조금 이르다라는 이런 감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도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뚜렷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50전 하락한 1135원 50전에 거래 출발했지만요. 소폭 양봉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 대기 모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 방어를 위해서라면 회원국의 채권 매입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있을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채권 매입에 대한 방안도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심어지면서 유로화는 1.26달러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로화 강세가 우리나라 환율 레벨 방어에 큰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율 레벨 자체가 1130원에 여러 번 지지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이런 채권 매입 방안이 결국엔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또다시 말로만 끝날 그런 가능성에서도 시장이 아직은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늘 통화정책회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하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30원 흐름 연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환율은 하단보다는 조금 더 상단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22 관망 모드 오늘 보여줄 것도 같네요. 채권 시장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에는 어땠나요? 오늘 전망까지 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국고금리는 전 구간에서 재차 연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외국인은 간만에 국채 선물과 현물을 대량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금통일까지는 이런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22 통화정책회의를 기점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오늘 발표되었던 2분기 GDP도 전기 대비 0.3% 상승으로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국내 경기 둔화가 다시 한번 재료로 떠오르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심리 자체가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레벨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채권의 추가 강세 예상되지만 여기서 신규로 사는 것은 레벨 부담이 있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채권 시장 동향의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단기 하락이냐 여기서 지지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던 코스피가 일단은 오늘 지지를 받으면서 소폭이지만 위쪽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한번 들어볼까요?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20일을 앞두고 코스피는 한 달여 만에 190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자세하게 확인합니다. 먼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 단기 하락 압력대 주요 분기점에서의 지지력 무엇이 강한지 살펴보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연기금이 하방 경직성을 지지할 것인지 분석해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2 관전법에 대해 설명하고요. 동양증권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유발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끝으로 동부증권에서는 변곡점을 앞둔 투자 자세에 대해 분석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월요일 저점은 물론 1880선마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의 하락으로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도 추가적인 약세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높여주는데요. 코스피는 1840에서 1860선 사이의 지지력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상승 과정에서 유입됐던 국가 지자체와 국내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 중 상당 부분이 매물로 출회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매물 압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아직 시장의 반전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최근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가운데 테크니컬 지표들의 약세 흐름이 제한적임에 따라 분위기 반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유로존 주요국 간의 의견 통합이 쉽지 않아 22 통화회의에서의 결과는 다소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입니다. 미국도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주택시장과 증시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QE3를 서둘러 시행할 명분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기금의 하방 지지가 예상됩니다. 8월 하순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할 때 연기금이 1900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시장 하방 경직성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투자 성향을 봤을 때 시장의 랠리를 견인하는 강력한 매수는 어렵겠지만 조정 시 매수 대응은 향후에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오늘 밤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단기 국채 매입 발표 등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기 국채 매입은 스페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스페인 금융기관에서 예금이 급속도로 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긴 관점에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되진 않겠지만 22가 조건부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이슈가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으로는 1800에서 1950을 박스권으로 설정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양증권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또다시 하회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경기 회복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여전히 경기 부양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QE3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약하다는 의미로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국내 증시도 최근 부진한 시장 흐름과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 이후 상당한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신호인데요. 동양증권에서는 다음 주 쿼드러플 위칭 데이와 그리고 FOMC까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신논현역 지점 이의현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CB에서 반등 재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금일 새벽에 유럽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는 날인데요. 최근 급락 양상을 보였던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발 이벤트는 시장에 반등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단기 반등이냐 추세 전환이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새벽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부실국들의 채권 매입을 지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최근 하락장에서 다소 약해졌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형국입니다. 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리 그리고 각국의 부채 조달 목적이 아닌 유로화 안정을 위한 국채 매입 지지를 언급하면서 최소한의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루머도 간밤에 나왔습니다.
여기 루머대로 무제한 국채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등락은 있겠으나 중기적인 추세 전환의 신호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인 예상대로 2, 3년물 단기 국채 매입 정도의 조치가 나온다면 단기 반등의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격적으로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까지는 보지를 않고요. 단기 국채 매입 정도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무디스가 유로존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 또한 20일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총체적인 대책,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제한 국채 매입이나 추가적인 금리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이번 달 12일 날 독일의 ESM 합헌 여부의 대법원 판결이나 15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그리스의 트로이카 보고서가 아직은 남아있는 관계로 단기 국채 매입 정도의 단기 처방과 함께 유로존 보호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의 표현 정도, 의지 확인 정도의 수위에서 끝맺음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긍정적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금주 남은 이틀 동안 적어도 반등장을 지금 장이 한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반에 FOMC 회의와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12일 ESM 독일의 합헌 여부 대법원 판결, 그리고 대형 이벤트가 아직도 남아있는 관계로 한 단기 반등 후에는 거래량이 또 줄면서 최근처럼 눈치 보기 등락 다음 주 초반 정도 기점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주말 EU 재무장관 회의까지는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다른 부분 걱정되는 것은 연일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중국 증시인데요. 최근 경기 부양책이 늦추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계속 부진한 경제지표와 전망 등으로 정권 교체 전인 10월 안에는 적어도 지준율 인하 정도의 경기 부양책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최근 급락으로 인한 1800포인트 중후반대 정도는 PBR 1.1배에서 1.45배 정도, 또 역사적 저점 구간의 진입 직전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 과거의 사례를 봐도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되었던 지점에 근접한 것으로 최근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 기조를 재개시켜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관이나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1900선 매도는 글로벌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대형 이벤트가 많은 이번 달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나, 금일같이 저점 신호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최근 좋았던 중소형주보다는 낙폭 과대했던 대형주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시고요. 금일은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업종으로는 단기 유럽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조선주와 최근 낙폭이 컸던 운수장비, 그리고 지수 반등을 염두에 둔 증권주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코스피 1880선 이미 반납됐고요. 삼성전자도 약간 지금 음봉으로 밀리고 현대차는 이미 상승폭이 제로가 된 상황입니다. 전차군단이 다시 이제 찔끔 오른 것조차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수급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 가져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하게나마 오래간만에 우리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시장 보는 눈, 오늘 시장 흐름 분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는 조정을 계속 좀 반복해서 약세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저께 정도에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다가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전 포인트를 잡은 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일 전인데요. 그때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고 아침에 마이너스로 크게 밀렸다가 반전 포인트가 잡히는 바람에 시장이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닌가 해서 추격 매수를 했던 분들은 그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저점을 찍는다고 해서 기존에 약세를 타던 부분이 바로 추세가 바뀐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다시 그 저점을 한 번 더 건드린다든지 해서 여러 번 다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상태에서 그 원래 저점 근처에서 가격에서 한 번 더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찍었던 저점 포인트를 한 번 더 찍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 저점은 이제 완전히 붕괴가 돼버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주식마저도 던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저점을 깨든 안 깨든 별로 의미가 없고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가가 이때까지 조정을 받은 것을 감안해서 저점 매수를 계속 지속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시장이 저점을 형성할 때나 아니면은 반등 포인트를 잡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상식선을 많이 깹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깨버리면은 주가가 붕괴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락 포지션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눌리더라도 저가 매수를 계속 시도하시는 형태로 가는 게 좋고요. 저점 이탈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반전 포인트가 좀 잡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은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뭐 줄기세포 쪽이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를 계속 좀 집중해 나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저점 깨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저점 매수에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포트 변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일 수익률이 좋은 건 역시 SH에너지화학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완전히 좀 벗어나는 형태의 돌파는 아직까지는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 이제 역시 셰일가스 때문인데요. 뭐 어제 정책 발표도 그 셰일가스에 대해서 정부 정책으로 형태로 해서 앞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강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완전히 돌파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쪽에서 수익을 조금 내고 팔고 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결국엔 돌파가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을 가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돌파가 계속 안 나오면은 위쪽에서 좀 팔고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방향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 조정이 좀 나왔던 관계로 어제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크게 추세의 붕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M게임이라든지 S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고요. 또 특히 조정을 준다든가 시장 자체가 조정을 준다든가 시장이 어려워질 때도 이미 선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잘 없이 잘 버텨주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도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힘을 좀 실어주시는 대응 좋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종목 A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23분 막 지났는데요. 자, 일단 이제는 업종별 스캐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그리고 차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삼성전자는 일단 120만 원은 깨졌고 지금 3% 이상 오르고 있는 것이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자, 코스피 쪽부터 IT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황규섭 전문가님이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삼성전자 지금 120만 원 선 장중에 살짝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매도가 좀 기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보실 때 뭐 이렇게 뭐 120만 원 선이다, 110만 원 선이다 이렇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지금 120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는 있지만 뭐 애플에서 뭐 개별 이슈로야 그게 가장 크겠죠. 애플에서 이제 주력 핸드폰인 갤럭시 S3에 대한 지금 뭐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도 IT 종목들이 안 가고 좀 했는데 그거 자체도 또 예전에 핸드폰들 그 소송 걸렸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만큼 삼성전자 이번에 갤럭시 S3 소송도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뭐 판매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시장에 따라서 조금 뭐 이슈들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시더라도 신규 매수 접근은 좀 힘들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손절 처리한다든지 그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고 보면 개별 이슈들 끝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 끝나고 한번 접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0.7% 정도 오른 21,3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요즘 참 LG그룹주들이 좋은데, 예, LG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이제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또 가장 요즘 IT에서 주목받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드디어 예. 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TE폰 판매량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이렇게 판매량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LTE폰만 따지고 본다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후에 점유율 2위로서 지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옵티머스의 새 글로벌 시리즈인 옵티머스 G 같은 경우에도 시장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스마트폰 중에서도 LTE 폰에 좀 집중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특히 휴대폰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현재 가격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얼만큼 또 휴대폰 판매량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과의 약간 소송건이 좀 걸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좀 OLED 방식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응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한 0.5% 정도 하락한 26,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갭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삼성 SDI 개별 이슈는 보쉬와의 이제 연계였는데 SB 리모티브라고 있죠. 그 회사를 이제 보쉬와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는데 유럽 진출과 그리고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던 거죠. 이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보쉬와의 계속 계약이 유지가 될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하지만 오늘 갭 상승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이죠. 예, 근데 그거 해소로 인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또 이런 뉴스가 떴으니까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삼성 SDI에서 단기적인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수 자금 때문일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도 뭐 좋다는 리포트도 나오겠지만 이게 배터리 산업 부분 그리고 보쉬가 워낙에 유럽에서 좀 강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하시기보다는 이미 뭐 갭으로 상승했고 지금 뭐 음봉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대응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살짝 현금화는 어떤지요? 예, 그렇죠. 뭐 밑에서 저점에서 저점 부분에서 잡았다, 뭐 13만 원 선에서 잡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잡으시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개별 이슈가 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와 조선 한번 보죠. 지금 현대차, 모비스는 마이너스 전환됐고 조선도 일부 종목만 반등하네요. 네. 일단 현대차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이틀간 지금 시장에서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같이 끌어올렸다기보단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지수 방어의 입장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이틀간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이게 바스켓 매매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이 대량으로 매도가 들어오면서 포지션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물량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뭐 연기금이나 뭐 기관 쪽에서도 현대차, 기아차를 받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생각보다 시장보다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일단 개별 이슈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처음에 파업이 시작됐을 때는 뭐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리고 이렇게 뭐 비정규직들 많이 해갖고 하면 공장 돌리고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회사에서 네. 자신을 했는데 이미 8월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대차, 기아차 주가 회복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운수 장비 밀리는 거와 똑같이 이틀 연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만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지금 3% 정도 가까운 18 상승을 하고 있고 18만 500원의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제일 강했던 만큼 네, 그죠? 빠르게 조선 쪽도 보죠. 네, 조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선주 지금 너무 안 좋죠. 지금 7월 달에 8월 초에 좀 반등을 했다가, 근데 반등한 건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업종이 변해서, 업종의 펀더멘탈이 변해서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몰릴 데가 없고 지금 시장을 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살 때 조금 같이 들어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돈이 약간만 들어와도 이렇게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거세요. 하지만 이제 또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받쳐줄 수급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업종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조선업종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운업종에서 BDI 지수가 지금 올라야 지금 뭐 조선업종에서도 아무리 뭐 요즘 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뭐 플랜트라든지 뭐 시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도 기본은 아무래도 운수선들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지금 증가를 해야 지금 조선업종도 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정체 국면인 듯한 정유와 화학주, 특별히 화학주들은 약간 새로운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정유주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한 상승을 보이다가 좀 상단에서 좀 머뭇거리는 모습인데, 정유주가 가장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그거였죠. 유가에 대한 상승과 그리고 또 정제 마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16일이죠. FOMC 회의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QE3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언급은 하겠지만 뭐 구체적인 QE3가 뭐 나온다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유가랑 QE3가 참 중요한데요. 옛날에 QE1 때도 그랬고 QE2 때도 그랬고, 유가 같은 경우에가 참 많이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주식시장으로 돌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런 실물 자산 쪽에 좀 올라갔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유도 계속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국면에 따라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단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정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좀 그렇게 앞으로 지수 싸움을 하기엔 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 구간인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지금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뭐 총 상승 초반 SK 이노베이션을 예를 들어서 상승 초기에 뭐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좀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좀 개별 이슈들, 좀 시장 이슈들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업종 요새 좀 지지부진한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만 원 선 고점 찍고 지금 30만 원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기대감이 참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뭐 중추절이라고 중국의 재고 문제가 참 많은데 중국 재고가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업황 회복이 3분기 때 업황 회복이 된다고 많이들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것만큼의 업황 회복은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낙폭이 좀 있는데요.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그동안 낙폭 가장 좋았죠. KP케미칼 합병으로 인해서 남들 안 오를 때 화학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내려왔고, 그 낙폭 그 수준에서 지금 바닥 그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예전에 뭐 남자의 주식이라고까지 불렸던 OCI인데 지금 20만 원 선 아래, 19만 원 선 아래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OCI는 좀 조용한 남자가 됐죠. 자, 이번에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 쪽 볼까요? 좀 빠르게. 하창훈 팀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안녕하세요. 못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도 장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업종 좀 재미는 없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오늘 한 0.8% 하락하면서 35만 5천 원이죠. 사실 뭐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쪽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국제 철 스크랩 가격 동향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다 말씀드리겠고,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조금 약세를 보이다 있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반짝 현대기아차가 노조 파업이 종료되면서 특수업체들이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나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가지고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다시 한번 35만 원, 어떻게 보면 3중 바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글쎄 뭐 포스코 같은 철강주를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투자가 분이라면 지금 수준의 어떤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포스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철강주에서 특징적인 것이 고려아연이죠. 비철금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7, 8월달 계속 40만 원 밑에 수렴해 있다가 최근 44만 원까지 갔는데 사실 뭐 고려아연의 주가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쉽죠. 국제 유가 좀 국제 금값 올라갈 때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 좀 내려가는 흐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고려아연과 국제금값이 그 상관계수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주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금값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 좋고요. 최근에 국제금 시세가 한 16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고려아연의 상승세 좀 주목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홀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세가 어떤 정도 수렴을 해 있다 분출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간선이 표시된 21선 바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21선 41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철강 좀 재미가 없네요. 바로 금융으로 가겠습니다. 은행업종부터 살펴보면요. 은행업종도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섹터는 아니죠. 지난지주 한 0.7% 상승하면서 34,750원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은행이 조금 특징입니다. 한 2.4% 오르면서 8,400원까지 오는데 외환은행은 잠시 한 25분 정도 있다가 10시 정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은행업종들은 3월 결산범위이다 보니까 지금 발표하는 것이 2분기 발표가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현재 외환은행이 2.4% 오르는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오르는데 글쎄요. 어떤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하락 이후에 60일선에서 일단 반등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10시 이후에 발표되는 외환은행 실적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증권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짧게 봤을 때는 1년, 길게 봤을 때는 3년 내 가장 못난 주식입니다. 못 가는 주식이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뭐 증권업종은 뭐 워낙 우리 투자금들 지겹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객장 가면 썰렁하고요. 대부분의 거래는 HTS, MTS로 이루어지죠. 스마트폰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5조 원 이하, 코스닥 거래 대금이 2조 원 이하에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보통 100개가 넘는, 60개가 넘는 증권사 수익이 날라 그러면 최소 거래 대금이 9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최근 1년 연속 거래 대금이 작다 보니까 뭐 아무리 자산 영업하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다른 쪽에서 수익 모델을 찾으려고 그래도 브로커리지 위탁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항상 증권업종은 진짜 많이 빠졌을 때 한번 샀다가 반짝 올라오면 파는 그런 상당히 단순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업종도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섹터는 전부 다 민감주네요. 네, 일단은 건설업종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그 큰 주식부터 잠깐 본다 그래도 현대대림산업, 뭐 GS건설 전부 다 한 86,000원 정도에서 조금 부진한데 원래 9월 추석 전에 또 건설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아직까지 미온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국내 대형 건설사, 뭐 대우건설, DS, 대림산업 전부 다 해외 중동 모멘텀, 해외 모멘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어떤 뭐 다시 한번 8월 중순 이후로 유럽 경기라든지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건설주들도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8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바짝 반등을 했다가 지금 지수 조정과 마찬가지로 조금 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뭐 한 최근 2, 3주간 경기 민감주들은 조정권, 중소형 개별주들의 강세권을 보여준 증시가 오늘 현재도 대형주 장세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황규섭 전문가님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쪽 봐주시겠는데 통신 좋고 백화점 안 좋고 음식료는 일부 종목이 괜찮네요. 국순당은 저희 오늘 공략주였는데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예. 유통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자체 시장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이제 그동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특히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2주째는 낙폭이 좀 과다해지고 있지만 그동안 올랐던 것은 롯데 쇼핑, 롯데 백화점이라든지 롯데 마트라든지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중국 시장에 더 많이 클 것이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슈로 인해서 좀 올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선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이 매물대 오면은 30만 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려보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27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낙폭이 쌍바닥을 찍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손해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포화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호텔 신라였겠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한번 꾸준히 올라서 지금 최고가에 57,000원 찍었다가 지금 5만 원 아래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상단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이제 GKL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면세점 사업을 진출을 할 것이다. 근데 하지만 뭐 리포트들 나와서 그런 것을 뭐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호텔신라가 좀 강점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1% 정도 하락한 90만 원 선 그려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좀 재미없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오리온이라든지 CDJ랑 많이 지금 오르긴 했지만, 롯데, 특히 롯데 칠성, 뭐 롯데 제과가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3분기 때 좀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LTE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가 지금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회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4일째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신업종을 과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업종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고 회사들이 돈을 잘 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과, 다른 한 가지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전혀 다른 관점인데. 네. LG U+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LG U+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 5,000원대 바닥에서 지금 쭉 끌어올린 것이 전부 죄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 물량도 다 받아냈고요.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대는 날까지 다 받아냈고요. 개별 이슈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200만 가입자, 400만 가입자로 시작해서 드디어 1000만 가입자를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가입자가 되면 이제 시장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과점을 하고 있는 50%가 넘긴 하지만, KT나 U+가 지금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TE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네 수급 자체가 뭐 기관이 끌어올리거나 개인들이 뭐 테마로 인해서 뭐 끌어올린 것을 약간 받쳐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기들이 작정하고 끌어올린 주가이기 때문에 뭐 차익 거래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장기 투자로 어느 정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신주 중에 탑픽으로는 지금 뭐 LG U+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테마주 쪽 흐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서울 반도체발 해서 LED가 좀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IT 종목들이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순수로 봤을 때는 일단 정치 테마주부터 먼저 체크해드리고 IT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테마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박근혜 관련주들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역시 비트컴퓨터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약간 최근 4거래일 연속 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정치 테마주였던 키워드는 안철수 관련주와 문재인 관련주였죠. 사실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3일 전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생각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본인의 발언이 아니었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종목 뭐 써니전자라든지 오늘과 내일 같은 종목이 하루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항상 그 대선 관련주들은 노루페인트도 뭐 안철수 관련주죠. 대선 관련주들은 사실 뭐 그 항상 좀 짧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도 좀 다른 것보다 손절만 잘 지키면 항상 기회가 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하도 문재인 관련주 같은 경우 오늘도 강세입니다. 대표적인 거 급등주를 할 수 있는 우리들 제한 같은 경우도 오늘도 한 5% 상승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길게 다룰 부분이 아닌데, 오늘도 역시나 문재인 관련주들은 조금 강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쪽에 예전에 뭐 작년에 전기전자 대형주에서 4대 천왕이 있었다면 저는 4대 소왕이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엔터, 화장품, 게임, 카지노 관련주죠. 먼저 게임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오늘도 네, 그렇죠. 오늘도 NC소프트가 지금 2.6% 27만 6천원까지 오르면서 아무래도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재 효과라든지 길드 오브 투에 대한 해외 진출 가능성으로 기관들의 매수콜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8만 원 가격 저항권대 조금 왔지 않나 봅니다. 물론 최근에 어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엔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은 보유 의견은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기다리는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 보겠고요.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주들은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게임비 같은 경우가 99,100원 정도에 조금 쉬고 있고요. 계속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날 약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쉬네요. 어제 사실 그 SM 같은 경우가 지금 3.5% 하락하면서 54,500원까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엔터주의 최근 급등은 Y센터로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Y센터 같은 경우 뭐 어제 최근 나온 이제 싸이의 어떤 그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 그런 이야기 있고 탐 크루즈가 우리 페북 친구하자 이 정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55,000원부터 Y센터로만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55,000원부터 급등한 65,000원까지 누가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 계정이었습니다. 개인 투자 계정은 일반 투자, 개인 투자가 할 수도 있고요. 일부 자문형 상품들의 계정 쏠림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럼을 봤을 때 55,000원부터 6만원까지는 잠깐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된 양이 있지 않나 보였고 캔들 기준으로도 오늘도 장대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Y센터 뭐 좋은 건 맞습니다. 싸이의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만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템포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오늘장 이렇게 해라. 오늘은 현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배성영 수석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20일을 기다리면서 코스피가 한 7월 말부터 쭉 올라왔던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머뭇 많은 분들이 변곡점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20일 결과물에 따라서 시장 전략이 좀 많이 상이하게 달라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략과 관심 업종 한꺼번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역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최근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FOMC 회의와 ECB 회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ISM 제조업지수의 그런 2개월 연속 부진과 함께 공격적인 외국인의 그런 선물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이 다소 꼬이면서 어제와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와 기관의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역시 이제 국내 경기 모멘텀, 수출 모멘텀이 특히 부진하면서 국내 업종 전반의 그런 모멘텀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에는 지수 하락시마다 IT와 자동차 섹터가 지수 하락을 막아줬지만 최근 IT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라는 그런 우려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모멘텀도 다소 떨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소재와 산업재 역시 3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다소 약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섹터별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면서 우리 시장은 해외 증시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계속해서 출렁이는 그런 흐름들이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글로벌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위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내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로화의 환율이나 그리고 스페인 2년 국채 수익률의 그런 흐름들을 보았을 때에는 단기 국채 중심의 그런 국채 매입 발표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4분기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은 커지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수급에 다소 꼬임 현상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상승의 절반인 1850 정도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에서 또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충분히 지수 하락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전반적인 섹터별로는 뚜렷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역시 성장성과 방어적인 업종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한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오리온이나 롯데생강 그리고 영업무역이나 한세시럽과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바이오나 게임, 화장품과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격 부담이 다소 커졌기 때문에 지수 상승 시까지는 다소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섹터 전략의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출발 상황 분석 제 옆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